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마음도 따뜻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불편했는지 이유가 딱 하나였다는 걸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말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문제는 표정도 성격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주 하는 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두면 결국 힘들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말을 통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을 훨씬 정확하게 보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옆 사람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버릇입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말은 부드럽고 표정도 차분합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몇 번 만나고 나면 이상한 느낌이 남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상대를 세워주는 방향이 아니라 조용히 낮추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잘하신 건 맞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겉으로 보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묘하게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평가를 받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취업을 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축하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같지 않죠? 순간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쁨이 끊긴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건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허리가 많이 아파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위로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은 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깁니다. 말을 꺼낼 때 조심하게 됩니다.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할 말이 있어도 참게 됩니다. 이건 편한 관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거의 모든 대화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말이 부드러운지 보지 말고 그 말의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조용히 낮추는 말인지 그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필요 없습니다. 반응은 짧게 하고 선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항상 불평부터 시작하는 말버릇입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면 흐름이 금방 정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불평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복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야. 날씨 이야기를 꺼내도 이어집니다. 이 날씨도 애매해서 더 불편해.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꺼내도 마지막은 비슷하게 끝납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 힘들어. 처음엔 공감해주던 사람들도 점점 반응이 줄어듭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화의 시작이 아니라 대화의 방향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늘 부족한 쪽에서 바라봅니다.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말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함께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대화 전체 분위기가 바뀝니다. 편한 시간이 아니라 기운을 쓰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평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날이 있습니다.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 번의 표현과 반복되는 습관은 전혀 다릅니다. 계속 같은 방향의 말이 이어진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시선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법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모든 이야기에 깊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불평이 나오면 짧게 반응하고 흐름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도 요즘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방향을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사람에게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보다 부정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대화를 나눈 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인지 그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말버릇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이유가 밖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들이 문제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공감해 줍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상황이 그렇긴 해요.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계속 바뀌는데 결과는 늘 그대로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며 이어서 말합니다. 학교를 잘못 보내서 그런 것 같아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더 나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방향이 늘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 순간 대화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버릇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자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밖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어렵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겉으로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점점 멀어집니다. 깊은 이야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감은 하되 그 안으로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질문으로 방향을 조금 넓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른 쪽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면 남을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결국 기준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먼저 바라보는지입니다. 밖을 먼저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지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이어가는 말버릇입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마다 상대가 먼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도 그런 적 있었어요.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이 말 뒤에는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끊기 애매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건강 이야기, 가족 이야기, 일상 이야기까지 결국 대화의 중심은 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시간은 꽤 흘렀습니다.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슨 이야기를 했지?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오랜 지인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식사를 하며 자신의 건강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작년에 병원 다니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전한 느낌이 남았습니다. 분명 함께 있었는데 혼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말버릇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전달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끊기고 이어지지 않는 경험이 쌓이면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깊은 대화는 사라집니다. 관계는 남아있지만 속은 비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흐름을 한 번은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만남의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이어가면 피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많은 건 성격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말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혼자 이어가는 대화는 정보만 남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 관계가 남습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말할 기회만 찾고 있는지 이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말버릇입니다. 처음에는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말을 들으면 배려가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언제 밥 한번 먹어요? 필요하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상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을 해보면 이렇게 답이 옵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꼭 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안 되네요.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도 비슷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부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도 함께 바뀝니다.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말은 따뜻하지만 행동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결국 신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무엇을 계속 보여주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행동을 확인한 뒤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에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깁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해서 보여주는지입니다. 그게 관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6번째 이야기, 스스로를 낮추는 말버릇입니다. 이 말은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 들으면 겸손한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해요. 저는 소질이 없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칭찬을 해도 다시 부정합니다. 격려를 해도 계속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더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해요. 노래를 마친 뒤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역시 저는 안 되네요. 주변에서는 처음에는 칭찬을 해줍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자 점점 반응이 줄어듭니다. 분위기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말입니다. 스스로 가능성을 막는 방향입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생각도 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결국 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도전하기 전에 이미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가치 있는 사람까지 조심스러워지게 만듭니다. 괜히 더 말하면 부담이 될까 신경 쓰게 됩니다. 결국 대화가 줄어듭니다. 관계도 함께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알고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 부정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반복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됩니다. 저는 못해요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부담은 줄어들고 시도는 늘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맞장구를 치기보다 가능성을 짚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합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말이 쌓여서 결국 삶이 방향이 됩니다. 7번째 이야기, 따뜻한 말버릇과 관계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멀어지게 만드는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고 나면 이유 없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닌데 기분이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이 짧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오가던 한 사람이 환자들에게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시네요. 또 어떤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조금만 더 하시면 힘이 나실 거예요. 길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굳어있던 얼굴이 풀어지고 긴장이 조금 내려갑니다. 이 말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보고 상대에게 맞춘 말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습니다. 억지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과하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함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사람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조금만 의식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보고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 봐요. 짧지만 상대에게 닿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화려한 말보다 편안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말인지 아니면 편하게 만드는 말인지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말투가 부드러운지, 인상이 좋은지, 예의가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 모습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감출 수 있어도 오래는 감추지 못합니다. 결국 드러나는 건 그 사람이 반복하는 말입니다. 은근히 상대를 낮추는 말, 늘 불평부터 시작하는 말, 책임을 밖으로 돌리는 말, 듣지 않고 이어가는 대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모습, 스스로를 계속 낮추는 표현. 이 모든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관계의 거리까지 바꿉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짧은 한마디라도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복하는 말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인지, 지치게 만드는 방향인지, 그걸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짧게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말을 건네보는 것.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